자체 TMR 사료로 생산 품질 향상. 사료를 거칠게 만들어 저작 운동을 유도하고 소화 흡수율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 생균제를 함께 급여하고 있습니다. 생산량보다 동물 복지에 집중한 농장 운영. 생산량에 욕심을 내기보다 축산의 수명에 중점을 두고 동물 복지 기준보다 더 깐깐하게 집중 관리하고 있어요. 수기 일지와 분리 사육으로 체계적인 사양 관리. 센서를 통한 모니터도 할 수 있지만 매일 4시간마다 직접 살피며 기록하고 종합해 사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와 체계적인 사양 관리로 부자가 된 농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작진에게 온 부자 농부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데요. 그 농장은 얼마나 부자인지 애들이 엄청 많아요. 다산의 상징이니까 나라에서 상 줘야 됩니다. 다산의 상징? 상 줘야 할 부자가 있다는데. 혹시 이 아이들이 다산의 증거? 하나 둘 셋. 하하, 맞는 것 같네요. 천천히. 저분이 상 줘야 할 부자? 그렇다면 놓칠 수 없죠. 저기요. 네. 혹시 다산의 상징이라는 부자 농부 맞으세요? 맞아요. 저희 아빠 부자 농부예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네요. 찾았습니다. 오늘의 부자 농부.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더 있어요? 네. 왜 다산의 상징인지 한번 보러 가실래요? 요즘은 아이 셋도 애국자인데 애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바로 부자 농부 농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드디어 듬직한 부자 아빠의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주인공은 벌써 애들이 알려주네요. 알 듯 말 듯 여기 있다고 큰 소리로 외쳐주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영양 만점 고소한 우유를 공급해주는 젖소입니다. 젖소 농장 운영으로 연매출 18억 올리고 있는 농부 이종화입니다. 젖소 농장 운영 18년차 이종화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12,000제곱미터. 맞춤형 축사 설계부터 착유 방식, 사료 제조까지 사소한 것 하나 없다는데 어떤 비법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여유로운 아침이죠. 부자농부의 익숙한 발걸음 소리에 젖소들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야, 송아지들이래요. 세상의 모든 새끼들은 왜 그리 다 사랑스러울까요? 여기는 분만을 하고 보름 정도의 송아지들이고요. 체온을 유지해 주려고 저렇게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새끼만 따로 분리한 게 아니라 여러 기준에 따라 축사를 분리했다는데요. 지금 이쪽 보시면은 우유를 띄고 사료를 적응하는 시기거든요. 욕화된 이제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옮긴 소들이고요. 사이즈나 아니면은 체장 체고를 보고 수정을 시키고 있어요. 보통 경산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소들이 유량도 많고 체형도 크고 저희 목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산호들 중에서 건유수라고 하는 건데요. 분만이 한 60일 안으로 이루어질 소들이고요. 총 270두 사육하고 있고 모두 다 암컷으로 키우고 있어요. 암컷만 270마리요? 우와! 엄청난 규모네요. 이 많은 젖소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분리사육 방식을 선택했다는데요. 칸칸이 나누고 그다음에 개월대로 나누고 개월 중에서도 약한 소는 다시 그 전 단계로 나누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치세포, 염증 아니면 번식 관리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분리사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축사 설계에도 많은 신경을 썼답니다. 2020년 지금의 위치로 축사를 이전하면서 젖소를 위한 맞춤형 설계로 층고를 높이 올리고 곳곳에 대형 팬을 설치해 환기는 물론 축사 바닥이 잘 말라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답니다. 이 목장은 지어진 지 한 4년 조금 넘었고요. 지금 농장은 16.5m로 꽤 높은 층고를 보이고 있고요. 사면에 다 윈치 커튼이라는 막이 있어요. 그 막으로 바람을 막고 필요로 할 때는 쭉 올려서 이렇게 개방형 축사로 만들어 놓고
축사 내부의 이 환경을 생각해서 80개의 선풍기를 달아놓고 안에 있는 공기를 빼고 외부에서 이제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자농부는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적용해 단전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사 지붕에 태양 광판을 설치했고 열고 닫기가 수월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사기를 수시로 변한 날씨에 대비 축사 온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어를 쓰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보온도 잘 되고 여름엔 또 열어놔서 외부에 있는 공기도 빠르게 유입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용 밀집도를 낮춰 넓게 소들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최상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동물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소를 키우자라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소들한테 준 만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환기나 이런 사육 환경 시설을 좀 더 생각하는 편이에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분리사육 축사 환경 개선으로 동물 복지를 실현하라. 한가로이 쉬던 젖소들이 일제히 익숙하게 찾아 들어가는 곳, 이곳은 착유실입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받기라도 한 듯 젖소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유두에 소독제를 뿌리고 직접 세척을 해줍니다. 세균 소독 목적도 있지만 유두를 자극해 착유가 원활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고 합니다. 착유기가 정렬을 맞춰 부착되면 우유가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제 분만한 지 얼마 안 돼서 살짝 적게 나오는 소도 있고 아니면 몸 회복을 많이 해서 많이 나오는 소는 20리터 넘게도 나오고요. 이 소번호, 그다음에 유량 나오고 밑에는 우유의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착유를 하면은 착유가 쉽죠. 만약에 0.2가 되면은 우유가 없다는 얘기로 그때부터 이제 착유 중단이 돼요. 하루에 2번씩 12시간 간격으로 착유하고 있어요. 착유가 끝나고 고정문이 열리면 앞선 젖소부터 줄지어 우사로 되도록 하고 다음 무리들이 들어와 착유하기 편안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하하, 기가 막힌데요. 너희들 어디서 훈련받고 왔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시스템은 옆에서 짜는 방식에서 이제 뒤에서 짜는 방식이다 보니까 착유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노동력도 많이 줄고. 일렬로 선 젖소를 측면에서 착유하던 기존 방식은 젖소의 길이만큼 공간 차지가 많아 동시 착유 개체가 적어 그만큼 노동 시간이 길었지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착유 방식은 우리나라 말로 나란히라는 뜻처럼 젖소들이 옆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률이 높아 한 번에 24마리를 동시에 착유할 정도로 생산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기존에 했을 때는 한 90마리에서 100마리 착유할 때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으면 지금 150마리를 착유를 해도 2시간 반이면 끝나니까 시간상으로만 봤을 때는 하루 3시간 정도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소들이 좀 편해해요. 생산된 원유는 곧바로 농장에 설치된 냉각기에 보관되는데요. 이때 원유의 변질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 제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에서 착유가 시작되면 우유 온도가 40도 정도 되거든요. 30분 이내에 4도까지 내려야 돼요. 신선도 유지와 함께 우유의 맛이 좌우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4도로 무조건 맞추고 있습니다. 4도로 냉각된 오늘 생산된 우유.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바로 그 우유입니다. 야,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우유 빛깔. 우유같이 맑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네요. 저희는 세균수, 체세포수 모두 1등급입니다. 1등급 우유. 식품의약처 안전처가 정한 1등급 우유 기준은 원유 1ml당 체세포 수가 20만 개 미만, 세균수가 3만 개 미만으로 낙농 선진국 덴마크와 동일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루 5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5톤을 1년으로 계산했을 때 200ml 제품으로 만들 경우 900만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ml 우유곽이 900만 개? 오호! 대단합니다! 제가 맛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살균된 우유를 마셔야 좀 더 안전하고 몸에도 좋고 건강할 것 같아요. 울지 마요. 다 용 PD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유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들이 식중독과 간염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살균된 우유를 섭취하는 게 좋답니다. 1등급 우유 생산하는 젖소들은 뭘 먹는지 궁금한데요. 마침 차기 후 사료급여 시간입니다. 와우, 벌써부터 젖소들이 아우성 치는군요. 차교하고 나니 더 허기진 모양인데요.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자. 부자농부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거나 줄 수는 없죠. 젖소들이 좋아하는 새 건초를 꺼내 대형 믹서기에 넣고 또 넣고, 건초 종류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좋은 사료를 주기 위해 매년 33,000제곱미터 농지에 직접 조사료를 재배한다는 부자농부. 그러나 그 재배 양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좋다는 건초를 물섞게 추가 공급하고 있답니다. 알팔파라고 하는 풀이고요. 풀 중에서 단백질이 제일 높아요. 티못이라고 하고요. 소화가 빠른 풀이에요. 연맥이라는 건초인데요. 이거는 톨페스큐라고 하는데요. 소들의 저작을 도와주는 풀이라고 보면 돼요. 영양 챙기고 소화 챙기고 저작 운동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건초 세트.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난데요? 한쪽 기준에 한 3톤 정도 주고 있어요. TMR로만. 양쪽이면 6톤 이상. 그렇죠. 6톤 정도. 하루 식사인가요? 그렇죠. 하루 식사입니다. 하루 안에 다 끝나요. 6톤이 하루 사료 분량이라고요? 건초로 끝이냐? 아니죠. 젖소의 건강과 원유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영양 균형을 고려해 다양한 원료들을 배합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생균제가 들어가요. 풀 4가지, 사료까지 해서 단밀사료 5가지, 첨가제 5가지, 한 14가지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소들 건강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소에서 또 건강한 우유가 나오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자가 배합 사료 급여로 고품질 원유를 생산하라. 잘 먹는 젖소, 때깔 아니 좋은 원유를 생산하는 법. 참 맛있게도 먹네요. 이 맛에 매일매일 부자농부가 새 사료를 배합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급여를 하고요. 하루에 8번에서 12번도 먹는 소들이라 배고프면 먹고 다시 앉아서 쉬고 조작을 하고 배고프면 다시 와서 먹고. 자식 돌보듯 부족함 없이 챙겨주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버지네. 맛있게 먹고 좋은 우유 만들어줘. 잠시 후 배불리 사료를 먹고 고요해진 젖소들. 평화롭기만 한 젖소들을 부자농부가 매서운 눈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빨간색 깍쟁이 소인데 분변 상태도 좋고 뭐 밥을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것 같아요.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요. 지금 요 소가 분만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일주일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먹는 습관이나 그다음에 행동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돼요. 조작도 잘하고 먹이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소화도 잘 시키고 전반적으로 좋아 보여요. 지금 여기에 있는 소들은 분만한 지 한 보름 안에 있는 소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소들이에요. 아니 한두 마리도 아니고 270마리나 되는 젖소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아는 걸까요? 부자농부의 엄청난 기억력의 비밀은 바로 이 스마트폰에 있답니다. 이런 게 이제 건강한 소들 데이터예요. 녹색 부분이 많고 파란색 부분이 많은 게 섭취량도 많고 반추도 잘하고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어요.
이 데이터들은 젖소들의 귀에 부착한 붉은색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데요. 5분에서 10분 단위로 젖소 상태를 전송받아 젖소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전송받는 데이터도 모자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부자농부. 소들이 행동을 하면서 체형이나 아니면 이제 발 걸음걸이의 상태, 그다음에 먹는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보면서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한 20년 정도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찾아내는 것 같아요. 네, 눈으로만 봐도 찾아낼 수 있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운영 중인 젖소 농장. 어렸을 때부터 소와 함께 자란 터라 농장 운영은 부자농부에게 숨쉬듯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좋아하던 소를 키워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운영을 하셨던 농장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부자농부는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하고 아버지 목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지의 부재로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설상가상 2010년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에 아버지와 함께 키웠던 젖소 170마리를 모두 살처분해야만 했던 부자농부. 청년 농부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170두를 다 메모를 하면서 좀 가슴도 많이 아팠고 그런 변수들에서 아빠한테 물어봐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립기도 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었고 네, 많이 힘들었죠. 아버지께서 이뤄낸 것을 다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목장 일을 그만둘 결심으로 도망을 치기도 했지만 그의 일탈은 단 하루에 끝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슬픔을 뒤로한 채 일어서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낙후된 농장을 개보수하고 젖소 100마리를 매매 농장을 채웠습니다. 분리사육과 자가 배합 사료 공급으로 젖소의 건강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젖소는 270도까지 늘어났고 원유는 1등급으로 생산하면서 대형 우유업체에 지속적으로 납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 일을 내가 이 정도로 한다면 좀 더 크고 좀 더 성적이 좋은 목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탄소도 요즘에 많이 보고 있어서 그쪽으로 또 가야 되지 않나. 환경적인 문제도 이제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거대한 크기의 트랙터에 올라타는 부자농부. 사람 몸체만한 타이어 바퀴와 그보다 더 큰 굴착기를 단 트랙터가 시원하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피디님 비키세요. 우와, 트랙터가 농장을 질주합니다. 그리고 축사 바닥에 황색가루를 뿌려놓는데요. 일도 아니라는 듯 서너 바퀴 웅 돌려가며 황색가루를 토해내니 운동장같이 넓은 우사 하나가 뚝딱 황금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니 이거 뭘 뿌려놓은 건가요? 요거 왕겨입니다. 왕겨. 왕겨요? 왕겨라면 벼의 겉껍질 아닌가요? 아니 이걸 왜 바닥에 뿌려놓는 거예요? 소들이 착유를 하고 나서 바로 앉는 소들이 있어요. 저렇게 되면 이제 분변이 유방에 붙는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기 때문에 소들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깔아주고 있습니다. 젖소들이 쉬는 곳이지만 분변이 섞여 있는 곳이기도 한 축사 바다. 3일에 한 번씩 왕겨를 깔아줘 뽀송뽀송하게 해줄 뿐 아니라 교반 작업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박따박. 자연 건조가 원활히 되어 바닥이 축축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정도 교반 작업이 시작이 되고요. 악취 저감제도 활용을 하고요. 광합성균도 뿌리면서 같이 교반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 말려진 퇴비들은 아마 올 9월에서 10월쯤에 다 다시 나가게 되고요. 새 잎을 깔았다고 신나게 뛰어드는 아이들처럼 새 왕겨 깔아둔 축사에 모여든 젖소들. 어허,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어허. 안 반짝. 이게 안 반짝하는 거예요. 지 아닌 척. 나른하게 윗목 차지하던 눕는 젖소들. 사료 먹고 차교하고 하루 바빴으니 그래 쉬어. 젖소들 쉴 틈에도 부자농부와 트랙터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곳은 퇴비장인데요. 약 1300제곱미터,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축사에서 걷어온 분변을 모아 부숙 중인데요. 이쪽 퍼다가 저쪽으로 수차례 반복하며 매일 교반 작업을 해준답니다. 질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루에 3번이고 4번이고 하고 있고요. 농장 위치가 도시 주변이기도 하고 냄새에 따른 민원을 제로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저희 애기들도 농장에 와서 자주 노는 편인데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완전히 부숙돼 퇴비가 될 때까지 2달 정도 걸린다는데요. 이후 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근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전화도 많이 오시고 덕분에 저도 이제 퇴비 처리가 아주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농림축산부에서 주관하는 청정축산환경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아는 부자농부. 아빠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둘째 딸이 SNS 프로필을 아빠 이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우리 아빠 플랜카드에 나왔어. 매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더 인정해주는 게 저는 아직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들이 먹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만큼이나 아이들에게 물려줄 환경도 생각하는 멋진 아빠 인정합니다. 달도 채 기울기 전인 다음 날 새벽, 젖소들도 아직 꿈나라입니다. 그런데 농장을 들어서는 낯익은 실루엣, 부자농부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어제 생산한 원유가 잘 냉각되고 있는지 모니터를 살펴보고 냉각기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매일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매일 찾아오는 분이요? 아니, 이 꼭두 새벽에 누가 찾아온다는 걸까요? 그때 농장에 들어서는 거대한 트럭, 원유 집유 차량입니다. 원유를 가져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신선도를 확인하는 알코올 검사, 물이 섞였는지 확인하는 비중 검사 등 집유 전 원유 검사가 시행됩니다. 과연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수분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나, 이걸 이제 저는 빨간 눈금, 요 아래 눈금, 요게 정상이에요. 알코올 검사라 그래가지고 상태가 안 좋으면은 여기에 이제 순두부처럼 입자가 이렇게 분해가 돼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쫙 이렇게 물 흐르듯이 정상적인 거죠. 이렇게 아주 관리를 잘하는 목장이에요. 신경을 너무 써주셔서 진짜 이런 무슨 목장이죠. 매일매일 하지만 참 그래도 긴장이 많이 되고 하루의 노력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합격점을 받은 부자농부의 원유는 바로 집유 차량에 옮겨집니다. 오늘 납품되는 생산된 양은 5.2톤. 이 정도 양을 매일 납품한다면 와우, 연매출이 꽤 높을 것 같은데요. 1등급 원유 납품으로 연매출 18억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1등급 원유 납품으로 연매출 18억 원. 오호, 부자농부의 보물들이 찾아왔네요.
여기는 첫째 딸 도윤이, 그다음에 둘째 딸 다현이, 셋째 딸 윤채입니다. 아이고 세상 부러울 게 없겠어요. 아빠 들어가자. 농장에 자주 찾아온다는 아이들. 젖소 밥 주는 일도 익숙하답니다. 자, 이렇게 들고 가서 조금씩 손으로 줘. 이리 와서 먹어. 아이들이 밥 챙겨주는 젖소는 저만큼이나 작은 송아지들. 사료 먹는 모습을 어미가 된 듯 뿌듯하게 지켜봅니다. 아, 콧뚜레. 다른 소를 자꾸 핥아서 아빠가 달아줬어. 소밥 주는 거 재밌어요? 네. 6살 때부터 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사람들이 더 우유를 많이 먹게 되니까 아빠 만드는 우유를 먹으니까 좀 더 뿌듯해요. 요 전에 너네 소 키울 거야? 그러니까 셋이서 다 같이 키우면 키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 많이 궁금해하고 항상 좋아하고 있어요. 아빠가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요. 얘들아, 간식 먹자. 엄마가 준비한 빵. 그렇다면 우유가 빠질 수가 없죠. 맛있어? 우유 맛이야. 우유 맛이야? 고소해. 고소해? 내 아이들이 안심하고 우유를 마시고 언제든 놀러 올 수 있는 농장을 만드는 것. 부자농부가 늘 꿈꾸던 그림입니다. 아빠 농장 와보니까 어때? 재밌어. 좋아. 그 친구들 데리고 올까요? 그래, 친구들 데리고 와. 친구들 놀러 올 때 아빠가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놀 수 있게 아빠가 더 노력해서 만들어 볼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지키고 동물 복지 실현을 통해 1등급 원유를 생산하는 이종화 부자농부. 그 하나하나를 이뤄내는 그 과정이 부자농부의 진짜 행복 아닐까요? 이종화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1등급 원유 납품으로 연매출 총 18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분리사육 축사 환경 개선으로 동물 복지를 실현하라. 두 번째, 자가 배합 사료 급여로 고품질 원유를 생산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코뿔소같이 듬직한 젖소들의 아버지 이종화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정말 한 곳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왔는데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고요. 새 아이의 아빠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또 이 목장의 대표로서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아이, 내 가족에게 먹인다는 마음과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낸다는 신념으로 흔들림 없이 노력하는 이종화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